견디지를 못하니까. 쌤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자아 강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닐을 빼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가슴에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하냐 이거지. 쌤을 보호하는 것도 빛이고 치유를 하는 것도 빛이에요. 빛은 그 사랑 그 자체란 말이에요. 빛. 모든 영혼은 사랑에서 왔어. 사랑의 불꽃에서 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 가슴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빛을 밝게 만들어야 되고 이 빛이 나를 채우고 나를 보호하게 만들어야 돼요. 빙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바로 빛입니다. 빛을 얼마나 강렬하게 상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제 잠자기 전에 상상해봤어요? 바로 잠들어가지고. 아, 바로 잠들었구나. 잠은 깊게 잤어요? 다른 때보다는 꿈도 안 꾸고 네. 일어나서 막 예전엔 진짜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러면 어제 뭐 어쨌든 그 총각이 빠져나가긴 나갔나 보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총각이 큰 문제였거든. 22살짜리 총각 영혼. 그게 선생님을 가장 괴롭혔거든요. 욕하는 영혼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했다고. 제가 볼 때. 여자 빙의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고, 17살짜리 자살한 영혼하고 21살짜리 자살한, 맞아 죽은 영혼 있잖아요. 그건 여자 빙의인데, 그게 강하진 않았거든. 그건 선생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 대신 22살짜리 여자 빙의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남자를 유혹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남자를 본능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게 22살짜리 영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막 그런 편 아니었는데 막 그렇다고 술 먹고 놀기는 좋아해도 막. 근데 그 선생님한테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자를 사귀면은 막 나도 뭐 욕을 하거나 어떻게 스킬을 부려서 헤어지게 만드는 이런 거 있지. 네, 그런 건 있었어요. 그거는 22살짜리 총각빙의의 문제지. 22살짜리 그 총각빙의 선생님을 시기 실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려고 하면 항상 방해를 했다는 거지. 못 사귀게. 그래서 이제 성질 부리게 하고 막 싸우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거는 22살짜리 빙의의 영향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남자를 만나게 만드는 그 역할은 22살짜리 그 여자 빙의가 했다니까. 그래서 그 두 영혼의 빙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조종한 거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의 무의식적 행동이 어디에 영향이 있나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구렁이 빙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런 건 왜 들어온 거지? 대체 이해를 못하게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 대체 왜 들어왔을까? 이게 부적이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가 제가 안 되는. 아니야, 부적에서 들어온 것도 아직 처음에 1만이가 그거는 부적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구렁이도 한꺼번에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어왔더만. 부적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거 여기저기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더만. 몸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영혼이 밖에 있는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지. 안에 있는 뱀 영혼이 또 밖에 있는 뱀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예.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마음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우울해.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어. 그러면 우울증을 죽은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우울증의 에너지가 밖에 우울증을 죽은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 내 불안한 마음으로 죽은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안에 뱀 영혼이 있어. 뱀 영혼이 밖에 있는 뱀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든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무조건 긍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엄마가 좀 받고 오라고 하긴 해. 엄마도 이걸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너가 편해지면 받고 오라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한 사람 빙의 치료를 했거든요. 남자분인데 이분은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야. 오른쪽 가슴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랫배에서 막 송장 썩는 냄새가 올라온대. 그래서 막 썩은 사람 죽은 이런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막 미치겠다는 거죠. 밤에 해결이 됐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두 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체면 걸어서 보니까 이 가슴 폐 쪽에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형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었어. 자기 형님. 그리고 아랫배에 송장 냄새, 썩는 냄새는 폐암으로 죽은 할아버지 영혼이 들어와 있었어요. 가족 영혼이. 네, 그래서 이제 형님 영혼하고 할아버지 영혼을 이제 올려 보내면서 이제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하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런 경우는 가족영이거든. 가족이
이 가족 이제 그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쵸. 형님도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많이 한스럽겠죠.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디에 또 들어왔냐면 가족 주변에 또 들어오는데 가족 중에 좀 뭐 자기랑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뭐 좀 마음에 와닿거나 그럼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손주 몸 안에 들어와 있지, 형님 동생 몸 안에 들어와 있지. 근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그 사람은 30년 이상을 정상생활을 못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57세가 그래, 오늘 받은 분은. 그러니까 57세가 되도록 정상생활을 못하고 지금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비기 치료 받으면서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럼 어쩌면 오늘로 인해서 뭐 그분들이 계속 받을 건데 니스펙이로 어쨌든 저를 만나면서 어쩌면은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근데 선생님은 좋은 게 29살이잖아요. 그쵸. 그렇긴 뭐. 한데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응. 가족도 아니고 이게 거짓말을 하고 가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재치료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발견된 빙의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선생님 몸 안에 숨을 수가 없어. 선생님 빛이 강하면은 그 빛이 없는 데 숨어 있는데 빛이 강한데 어떻게 어디 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밝고 환하게 채우면은 빙의이 어디든지 갈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어.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난 존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제는 그 광명의 경찰관 군대를 불렸잖아요.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광명의 빛을 가지고 빛 밀봉을 시켜서 올려보내도 돼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구령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가 있으면 광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스님의 또 보호령이 있거든. 스님을 보호하는 보호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령을 내려오게 모셔가지고 그 수호령 보호령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래서 그 보호령으로 하여금 자 우리 안에 있는 존재를 빛의 밀봉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저 광명의 세계로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의 에너지로 치료하는 거니까. 네네. 제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안에 있는 에너지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내 역할을 하는 거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치료가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선생님 자신의 온전한 그런 사랑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사랑과 모든 그런 힘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선생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선생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외부의 부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믿지 말고 선생님 자신을 믿으라고요. 가장 믿어야 될 대상은 선생님 자신의 빛의 빛, 가슴의 빛. 이해되시나요? 네, 그, 이해되는데 그 어떤 것도 선생님 안에 있는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부적이나 이런 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안에 있는 빛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부적 이런 거 받지 마시라고. 오늘 그 낮에 치료한 이분도 뭐 무슨 부적을 베개 밑에 넣고 자고 뭐 계속 뭐 가위 눌림 때문에 뭐 칼을 뭐 베고 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칼을 베는 것까지 모르겠고 그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인정 부적 같은 거 내가 주신다고 많이 오늘 가서 다 치우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 치워라. 왜 쓸데없는 그런 것에 의존을 하는 거죠.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면 방법이 또 없거든요. 부적 하나 써주고 이제 85만을 받았대 아, 세상에. 아니 그분 오늘 그러냐고. 아니 85만 원을 받고 부적을 받았는데 아무 효과 없었다. 아니 그걸 믿는 당신이 문제지. 어떻게 부적 하나 85만 원 주느냐 내가. 그런 사람 다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나왔으면서 했는데 또 안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부적으로 낫겠어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저도 많이 옛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부적이라는 그거를 것도 만약에 효과 있다면 부적에 대한 믿음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야. 이 부적을 내가 갖고 있으면 또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또는 뭐 베개에 넣고 자면은 효과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야. 믿음. 그래요? 그 모든 병의 70% 모든 효과 치료의 70% 믿음이에요. 근데 왜 저 부에 있는 구름이들은 부적 때문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잘 봐봐요. 자, 그 위약 효과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위약? 옛날에 이제 플라시보. 실험을 해봤는데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가짜 약인데 이게 진짜 약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 됐어요. 근데 70%는 병이 낫더란 이야기예요. 가짜 약인데. 부적도 이제 그런 가짜 약과 같은 효과란 말이에요.
내가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70%가 나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타로나 이런 것도 전혀 신빙성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타로라는 거는 저는 치료가 아니라 타로는 진단을 하는 거죠.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제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타로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타로 상담할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성격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런 걸 진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지. 예. 타로나 사주나 이런 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타로 같은 거? 그래서 제 주변에 타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에너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타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죠. 뭐 내 심리 상태라든지 내 에너지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건 치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체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부적이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뭐 굿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오신 그분도 57세인데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지금 5년 동안 안 해본 게 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타로도 맨날 상담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빙의 증상이 30년 이상이 돼 있거든, 사람이.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체면 치료는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예요. 체면 빙의 치료는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딴 것만 막 하는 거지. 구토하고 막 부적도 붙이고 뭐.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오늘 저한테 와서 이게 치료를 받고 저한테 30분 치료 받으면서 형님 빙의하고 할아버지 빙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30년 이상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저는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서 낫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들 무지하기 때문에 붓을 하고 또는 부적을 붙이고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정말 지혜롭고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어떤 게 문제인지 빙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도 선생님은 지금 막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좋아지는 느낌이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내 느낌이. 네, 그쵸. 없었으면 여기 올 생각이 없고 또 약간 이제는 급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효과를 보면서도 이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효과를 안 보면은 아예 안 믿겠지. 약간 빙의한다 이것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거다. 약간 이런 게 조금은 지금은 좀 더 반반이 처음에는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 좀 반반이. 그래도 많이 여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어쨌든 이제 비용을 선생님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엄마가 해야 되냐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선생님은 스스로 저기 막 뱀처럼 혀도 내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21살짜리 아가씨 소리를 내고 또 22살 남자의 소리를 내고 이렇게 목소리가 변화되는 걸 아마 느꼈을 텐데 그걸 빙의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제 안에 있는 해리 같은. 해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대를 받았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선생님이 어디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는 건데 선생님 인격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있나요? 근데 그거 왜 해리가 돼? 그건 해리가 아니지. 원래 선생님의 자아와 지금 현재의 그거는 다르잖아요. 구령이 뭐 21살, 22살 남자 이런 그 영혼들의 그런 느낌이나 본성들, 이런 행동도 이런 것들은 선생님 원래의 자아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냐 내 자아에서 떨어져 나간 내 자아의 한 조각이냐 이걸 이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자아에서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이 자아라면은 그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충격을 받은 그런 경험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정신적 해리적인 부분을 보면은 성폭행의 경우가 많고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의 후유증, 뭐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여자는 대부분 성폭행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왕따. 성폭행도 이제 보면 옛날에 치료했던 경험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한 5명한테 막 폭행당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을 거예요. 그분은 그래. 뭐 어떨 때는 정상으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막 자기 엄마를 때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그냥 알몸으로 걸어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충격 때문에 나중 인격이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스님하고는 그런 다른 거죠. 그래서 스님은 예민한 성격과 약한 자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이해하죠. 조심해야겠네요. 그 타로가 그럼 제 에너지가 지금 딱 바뀌잖아요. 자아가 강아지고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타로도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타로를 봤는데 아까도 보고 왔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좀 본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무료로 근데 또 안 좋게 나와가지고 3개월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불안 심리 때문에 타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왜 타로 같은 거 믿죠, 스님? 그냥 뭐 이게 앞날이 제가 지금 뭐를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제대로 시류도 여기에서 뭐 아직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계속 남자랑 사귀면 알 수 없는 이유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진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얘를 만났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나 뭐 너만 만나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있는 상대방에서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 게 어딨냐고. 저기 내가 어제 이야기 이런- 들어보기는 몸을 아프게 만든 것도 그 22살짜리 빙의 같은데. 그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딱 깨져 있고 근데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갑자기 싫어지던가 얘가 갑자기 뭔가 아프던가 서로 이렇게 끊길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나던가. 그러니까 끊길 만한 일을 일으킨 것은 빙의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타로상 선생님 안에 빙의령이 있다면 그럴 것이고 빙의령이 사라진다면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니. 계속 이런다고 하니까 사로상으로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분이랑도 만나기가 아예 완전히 끊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현상이 계속 계속된다고 하더라고 타로상으로. 그럼 이건 비밀 치료가 맞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타로가 이게 신빙성이 있다면. 자, 그쵸. 선생님이 왜 빙의가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의심에 뭐 믿음의 부족에 자기 확신의 부족에 막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마음 그게 딱 빙의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 아 그래요? 그렇죠. 빙의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빙의는 가장 싫어하는 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자기 미래를 믿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응? 이런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미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자기 확신도 없고 신념이 맞아요. 없는 그래서 불안함이 많아서. 점을 본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뭐 사주를 본다든지 계속 뭔가에 의존하는 이런 사람한테 빙의는 딱 달라붙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또 타로를 보고 뭐 부적을 받고 뭐 이런 게 나는 선생님의 그 상태가 걱정이 돼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냥 살아오면서 계속 좀 불안함이 많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타고 다니면서. 이런 그래서 것도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죠. 자기 사랑과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미래가 얼마나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인지 이런 걸 빨리 자각을 하고 그런 의식 상태를 만들어야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정말 괜찮은 존재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까요? 열정이 생길까요? 열정이 생기죠. 열정이 생기면은 열정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 뭔가 이루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고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요. 열정은. 근데 반대요. 근데 자기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은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은 뭘 끌어당기죠? 두려움을 끌어당겨 또. 두려운 일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울 것인가는 선생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런 게 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빙의가 들어오는 거죠. 선생님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 들어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빙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자존과 코칭을 하란 말이에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오늘도 시간 되면 제가 그것 좀 훈련 좀 시켜드릴게요.